만약 이 관계가 서로 갉아먹는 관계가 되면은 그건 결국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말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최근에 올라간 영상 중에 친구 관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할 때 또 거기 이제 영상에 바로 또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성교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뭐 이성교제를 하니까 학생들의 이제 이성교제 이거 공부랑 연관을 지어서도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부모님 입장에서 고민되시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겠죠. 얘가 연애를 하는데 뭔가 지금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하게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뭐 못 만나게 말려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막 드실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애하면 전 공부엔 10중 8구 방해된다 생각해요. 10중에 8, 9은 공부에 악영향 준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순전하게 공부만 생각했을 때는 안 만나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고 나왔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기숙사 남고를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저희 공부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을 줬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성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자동으로 차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연애하다 보면은 공부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날 거잖아요. 공부 방해되겠죠. 그러다가 뭐 싸우기라도 해봐요. 그럼 계속 신경 쓰일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기념일 있으면 뭐 저도 준비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생각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공부에 방해되는 거는 진짜 거의 뭐 한 8, 90% 이상 확률로 방해된다 생각해요. 사실 초등학생 때야 뭐 입시 뭐 당장 이거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좀 타격이 덜 하겠죠. 근데 막 고등학교 3학년 막 이러면은 아니 뭐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저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연애는 웬만하면은 공부에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참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뭐 마음이 생겨버렸거나 뭐 이미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쟁으로도 못 막죠. 전쟁 중에서도 연애 다 하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냐? 근데 그랬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건전하게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관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참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까 10중 8구는 안 되지만 10중 하나 둘 정도는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냐? 서로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서 다른 거 하고 놀지 말고 학생이면은 입시 중요한 시기면은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만나서 공부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공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점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좀 데이트 시간을 보내면은 그러면은 좀 덜 방해되겠죠. 그리고 약간 반대로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존재, 이성으로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똑같은 외모를 가진 학생이면은 공부 잘하면 더 멋있어 보여요, 진짜. 전 진짜 이랬던 적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제가 어학연수 미국에서 했었는데 근데 그때 수업을 듣는데 정말 그냥 범생이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막 질문하고 이러는 게 뇌생녀 뇌생남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뭔지 전 처음으로 느꼈어요. 진짜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눈길이 가고 제가 뭐 외국인이어가지고 고백까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는 약간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이성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 건 저는 이거 진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자친구에게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 할 거 열심히 안 하고 사는 사람을 더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진짜.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공부 잘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자극받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연애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관계를 정말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가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관계가 서로 갉아먹는 관계가 되면은 그건 결국 끝나게 돼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 둘이 뭐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은 뭐 성실하고 이게 좀 뭐 건실한 학생인데 한 학생은 예를 들어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봐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서로 뭐 외모든 아니면 성격이든 뭔가 그런 매력으로 사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 자기 할 일 같은 것도 다 뒷전으로 미루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과연 이 학생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되게 리스펙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만나고 있는데 얘는 되게 자기 할 일 잘 챙겨가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면 나를 보면서 되게 오히려 멋있게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 지속 가능
가능하려면 건설적인 관계가 된다 얘기했잖아요. 네. 건설적인 관계가 안 되면 외부에서 엄청난 이제 압박과 그런 게 들어올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에 지쳐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연애를 이렇게 말리고 싶다 해서 마음처럼 말릴 수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무작정 연애가 공부에 반영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헤어져라 라는 거를 억지로 강요하면 관계만 안 좋아지지 뒤에서 다 몰래 만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대하고 헤어져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너희가 만나는 거 내가 존중한다. 단 이게 너희도 오래 지속되려면 건설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럼 너희들이 할 일 해가면서 연애하면은 오래오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조건 헤어져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공부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부모이든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된다. 얘기를 해주세요. 걱정이 되지만 너의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번 믿고 지켜봐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걱정되는 건 당연히 이제 연애하는 것 때문에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가 연애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 믿어준 거니까 또 당연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어줘 보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돼요. 그러면은 진짜 뭐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이죠. 뭐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어머니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막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얘가 진짜 그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지장이 많이 가고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말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미리 그 말을 해둬야. 그러면은 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지 않느냐 헤어져라 라고 말할 명분이 있잖아요. 난 너는 기회 줬는데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다. 근데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그걸 힘들어 하는 거다. 그래서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컨트롤할 자제력이 없으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지라고 하면 조금 더 갈등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전에 그런 뭔가 얘기가 없었는데 그 다짜고짜 헤어지라고 한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 반감만 커지겠죠.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신뢰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형성되어 있을수록 갈등이 되게 쉽게 끝나요. 근데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커지기만 하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평상시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원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미 관계가 별로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관계가 충분히 좋지 않아도 그냥 좀 더 애정을 쏟아가지고 관계를 좋게 최대한 적어도 2주일, 3주일 정도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럼 2주일, 3주일 동안 부모님이 잘해주면은 조금씩 마음이 아이가 열려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막 진짜 막 이틀, 3일 내에 어떻게든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빌드업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막상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은 화부터 나고 큰일 난 것처럼 뭔가 당장 끊어내려고 하고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딱 그냥 즉흥적으로 드는 감정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서 이게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자녀 교육이 고난이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잘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대로 감정을 참고 해내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더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거에 가까워지시는 거라고 봅니다.